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팅 더 훅 보도록 하겠습니다. AMJ 그동안 상 받고 잘 쓴 논문들을 대상으로 How many times did you rewrite this introduction? 이라고 이제 질문 던졌죠. 대답은 이제 10번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적어도 10번은 고친다. 보면 첫인상이 중요하다. 서론은 일반적으로 가장 짧지만 독자가 계속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을 잘 써야 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만약에 리뷰어라면 연구 질문이 일단 흥미롭고 연구 중요성이 잘 부각이 돼서 읽어봤는데 이 연구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제에 대해서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디벨롭 할 건지가 서론에 잘 드러난다면 리뷰어도 읽을 거라는 거예요. 논문을 심사를 하고 이제 데스크 리젝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에 대한 지침 자체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토리얼을 쓰신 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태식 날리지라고 하잖아요. 서론이라는 것을 잘 쓰기 위한 그 암묵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AMJ 베스트 아티클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22명의 수상자들한테 너는 도대체 서론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 논문을 썼다라고 적혀 있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도대체 효과적인 서론이란 어떤 것들을 수반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또 모범 사례는 없냐 또 혹은 함정 같은 거 이제 착각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cares부터 보면 효과적인 서론은 당연하게도 흥미와 주의를 끌어야겠죠. 이론과 실제 모두 중요한 이유를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만 써도 재미가 없고 또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혹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결국 이 연구는 나중에 이런 theoretical implication과 이런 practical implication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겠구나. 이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심플해야 된다는 거야. 간단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unexpected 돼야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거, 예상치도 못했던 내용이 나오면 좋다는 거예요, 서론에.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돼. 그리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훅을 날릴 때 갈고리, 어떻게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팁이 있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인용, 두 번째가 트렌드. 이걸 전형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약간 도발적인 인용문을 사용을 한다든지 비네트를 사용을 한다. 비네트는 이제 핵심적인 어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는, 연상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이제 비네트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 연구를 보면 미디어의 헤드라인처럼 서론을 썼대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았냐.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캡티베이팅한 스토리로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트렌드를 하이라이트 했다. 보면 뭐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 그 다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혹은 트렌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놀라운 발견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일 안정적인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술 문헌에서 드러나는 그 추세와 트렌드와 한계와 모순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일 쉽죠. 학술 논문이라고 하면 내가 내 문헌상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좀 잘 드러내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후크를 설정하는 이후에는 연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화, 연구자들과 연구자들 간의 대화라고 이제 비유를 했을 때 내 연구가 학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화에 어떻게 들어가서 아직 대화가 진행되지 않은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됨을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 이제 제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가 establishing the field라고 해서 그 두 개의 다른 대화를 연결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화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진행 중인 대화를 한 단계 더 나가거나 혹은 경쟁적 관점을 얘기해서 이걸 한번 정반합으로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문제화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problematizing the field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날리지가 더 개발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중요한 관점들, 그런 걸 얘기한다든지, 부정확한 부분들, 불완전한 부분들을 지적한다든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 incompletedness를 지적을 한다든지, 혹은 중요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부적절한 부분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둘 다 해서 불완전성을 지적을 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후크 설정 이후에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발견이 돼야,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죠. 소심하게 포크질을 하고 있다. 또 이제 정 만드는 걸 피하고 자기 공헌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러면 심심한 논문이 되는 거죠, 뭐. 근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too aggressive 한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러면 관심은 끌겠지만 가혹한 비난은 대립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소심하게 갈 필요도 없다. 두 극단은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예시들을 이제 여기 엑설런트한 이제 그런 예시들을 소개해 주는데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이론적 중요성, 실제적 중요성을 이제 잘 강조를 해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고 또 다른 걸로는 굉장히 그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현상을, 또 혹은 굉장히 예리한 분석, 남들이 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서론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효과적인 인트로덕션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여에 대한 미리 보기 프리뷰를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학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단순히 그 리터러처 안에 갭이 있다, 차이가 있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연구가 흥미로운 건 아니다. 갭 스파팅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가 흥미롭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왜 그 갭을 메워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 또 흥미롭게 특정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너의 이해가 증진될 것임을 계속 이제 자극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려와서 이론적 기여에 대해서 프리뷰를 서론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건 대충 알겠어.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를 여기 이제 홀렌백의 연구, 이 사람이 이제 지적을 해준 거죠. 효과적으로 그 서론에 쓸 컨트리뷰션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의를 전환시키는 거, 컨센서스 시프팅이 있고요. 컨센서스를 크리에이션, 아예 창출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합의를 전환하는 방식은 뭐냐면, 광범위하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찾아내서 그 가정에 도전을 하고 계속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합의가 된 건데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 합의의 초점을 살짝 시프팅 해준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 합의를 창출하는 것은 문헌상에 이제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A도 맞다, B도 맞다, 경쟁적인 두 이론이 막 싸우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토론 자체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서 갈등을 해결해 주면 되겠죠. 이 내용도 중요하죠. 이 상 받으신 분이네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토론은 독립적인 굉장히 그 최소화된 서머리다. 미니 서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런 걸 포함시키면 좋대요. 연구 문제를 문헌상에 정확하게 배치를 해서 연구 중의 현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연구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주고, 내가 어떤 이론적 렌즈를 끼고 있고 지금 어떤 실증적인 맥락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론을 설명을 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기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근데 이제 모든 주제가 또 이렇게 쓰긴 쉽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베스트 어워드 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일단 언제 쓰냐, 타이밍. 9%는 서로는 그냥 처음부터 쓰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23%는 드래프트 초기에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안이 얼추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서론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듬는 케이스고, 59%는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시간은 얼마나 쓰냐? 전체 매뉴스크립을 작성하는데 100이라는 시간이 들었으면 24시간 정도는 서론에 쓴다는 건데, 서론의 전체 길이가 전체 논문에서 10%도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한 3장 정도 쓰래요. 영어로 썼을 때, 더블 스페이스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퇴고는 얼마나 많이 하냐 물어보니까, 아까 이제 첫 번째 나왔죠. 10번. 3번만 고친 사람도 있대요. 최소가 3번이래요. 근데 마치 이거는 전교 1등이 하루에 몇 과목 공부하세요? 몇 시간씩 공부하세요? 네, 다 필요 없죠. 예. 사람마다 다르죠. 오늘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막, 나는 서론은 3번 이상 고치지 않으면 제출을 하지 않겠다, 이런 뭐 이상한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퇴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무자비하게 그냥 다시 쓴대요. 100% 다시 쓴다는 거고, 두 번째가 반복적으로 계속 조금씩 수정한다. 그리고 어떤 뭐 맵이 있나 봐요. 그 맵을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친다고 하네요. 보면 리를 PT래요. 동정심 없이 싹 다 갈아엎는 거. 근데 그 바탕은 서로에 대한 트러스트가 있는 경우에 타입이. 그 다음에 이제 찌끔찌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고치는 거. 그럼 뭐 얼마나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쓰냐 그러면, 뭐 연구 문제가 명확해지고 갭이 명확해지고 논쟁거리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컨트리뷰션이 구체화될 때까지 그냥 계속. 이 문장을 보면 서론에는 도대체 어떤 리터러처를 써야 되나, 선행 연구가 없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못 넣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연구하고 싶은데 선행 연구가, 실증 연구가 없어가지고 모델을 못 짜거나 이렇게 시작을 못 할 필요가 없이 이론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맵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죠. 내 논문에서 새로운 점은 뭐고 왜 이 논문을 읽어야 하는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한대요. 리스트를 짠대요. 그래서 그 목록을 만든 다음에 그 연구 갭을 찾고, 그 다음에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론적 기여는 보고 개념적 독창성은 보고, 독자가 여기서 진짜 새로운 게 있다고 믿을 때까지 계속 수정한대요. 여기 진짜 something noble한 게 있을 거라고 독자가 믿을 때까지 굉장히 설득력 있게끔 글을 계속 포장하는 식으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때 상 받으신 분들 목록이고요. 그 논문에서 어떤 기술들을 썼는지, 어떤 시작 서론을 썼는지에 대한 그 샘플들. 실제 서론은 아니고요. 그 서론이 지금 이 아티클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방식을 써서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위대한 서론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물어보니까, 일단 포커싱 잘해야 된다. 연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글에 초점이 잘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독자를 논문 서론에 흠뻑 빠뜨릴 수 있게, 인게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이 문헌의 문제화, 갭을 찾는다든지. 여기 나와 있어요. 서론은 자기 설득의 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용납이 될 때까지, 내용이든 혹은 내가 내 서론을 읽었을 때 이 연구 진짜 재밌겠구나,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설득의 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독자들을 흥미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서론을 계속 고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자인 내가 더 스스로 서론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경험을 했대요. 마지막에 보면 나도 동기가 부여가 됐다. 독자뿐만이 아니라 나도 내 글에 동기부여가 되더라. 그러면 잘못 쓴 서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기부여에 일단 실패한 거, 문헌의 문제화를 실패한 거, 당연히 초점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over promising. 각각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실수는 리서치 갭을 못 찾은 채로 자기는 충분히 동기부여를 했다라고 확신을 할 때 발생을 한대요. 독자들은 이게 리서치 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이게 리서치 갭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충분히 리서치 갭을 찾았으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혹은 갭은 찾았는데 그게 뭔지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채울 건지, 어떻게 메울 건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놓고 메웠다고 하는 거죠. 전에 없던 연구다, 내가 최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갭을 메울 것이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도 쓰면 안 돼요. 갭을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는 저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독자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적혀 있죠. 하지만 모든 갭을 메울 필요는 없는데 뭐 갭만 찾으면 무조건 메워야 된다는 그런 환상에 빠지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거 갭 찾기에 너무 매몰하게 돼 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갭에, 그러니까 셀프 리미팅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서론은 갭을 메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해요. 연구 문제 혹은 뭐 역설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또 갭 찾기에만 이제 혈안이 되면, 그다음에 초점이 이제 약한 경우 너무 길게 쓴 거예요. too long. 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보다 관련이 없는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쓸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로 가서 서로는 컴펠링 해야 돼. 강렬하면서 설득력 있어야 돼. 그리고 되게 흥미를 유발해야 돼. 재밌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 요소를 다 넣으려고 하는 거야, 서론에. 여기 보시면 롱 앤 램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엉망진창이 된다고. 산만하게 되게 쉽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프레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은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무조건 또 이제 논문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산만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제대로 프레임워크를 결합하는 방법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문제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컨트리뷰션 얘기하는 거 말고 뭐 순서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논문은 2장에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3장에서 방법론을 소개하고 4장에서 분석,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보라고 해놓고 정작 발견된 내용은 뭐고 이 연구와 어떻게 관련인지 설명을 안 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론을 쓰는데 논쟁이 있다라고 해놓고 그 논쟁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얘를 보면 돼.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충실히 다는 건 좋은데 레퍼런스한테 자기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꼭 서론에서 다루어줘야 될 내용, 언급해야 될 내용을 본인이 하지 않고 야, 이 선행 연구 봐라, 이 참고 문헌 봐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허황된 약속이죠. 서론의 기대치를 엄청나게 끌어놓고 용두사미인 거죠.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시사점을 뭐 제공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만족 수준에 하는 거죠. 결론을 보시면 내 주제, 연구 주제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문헌 대화 속에서 내 연구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기여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화두를 던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론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야. 에고를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확신도 있고 또 해야죠.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 공동 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고 이제 맡길 건 맡기고 네가 고칠 건 고치고, 그리고 자기 글과 사랑에 빠지는 거를 피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론을 많이 고치다 보면 한 10대 번 고치다 보면 자기 글에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게 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죠. 시간이 없어서 짧은 편지를 썼다. 무슨 말일까요? 원래 원문은, 이게 원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문 같긴 한데, 짧은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긴 편지를 썼다. 자기가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너한테 짧은 편지를 써줬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긴 편지를 썼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주저리 길게 쓰는 것보다 그거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짧은 글로 너한테 좋은 편지를 쓰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서론으로 대입을 해보면, 서론에 막 뭐 재밌는 이야기 주저리 이론 이야기 쓰고 막 20장 30장 쓰는 거 쉽다는 거예요. 컴팩트하게 3장 안으로 방금 얘기한 이런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춘 좋은 서론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미안하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짧은 편지를 써줬을 텐데 긴 편지를 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감동을 가진 채로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